한반도가 반미, 반일, 친중 지향일 때 미국과 일본은 어떤 행동을 할까? 6월 말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을 하기로 발표하면서 그 이전부터 진행되던 양국 간의 갈등이 시간이 가면서 악화일로 내리막길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도 미국 정부가 한일 간의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우려를 표명한 이후에 불편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이후에 한국과 일본 정부가 서로 주고받은 대응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8월 6일 날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8월 22일에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국무장관을 포함해서 여러 관계자들이 강한 톤으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8월 28일 외교부 차관이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서 지소미아 관련해서 설명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한겨레 신문의 기사 제목을 보면 외교부 미국 대사 불러 지소미아 불만 표출 자제 요청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8월 30일에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의 관계가 좋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8월 25일 한국은 영토방어훈련이라는 이름하에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본이 그 대상인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8월 27일 일본은 예정됐던, 미리 공표했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북한 정권까지 나섰습니다. 줄곧 한일 간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해온 북한이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한 지 10일이 지난 9월 2일에 각종 선전 매체를 통해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한 논평을 실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친일 적폐 잔재를 청산하려는 남조선 민심의 강렬한 의지의 반영으로 촛불투쟁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물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북한은 물론 남한 정권까지 일본의 대결 모드를 더 강하게 추진함으로써 남한의 문재인 정권이 의도했건 안 했건 한반도의 두 정권이 동시에 반일과 반미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6.25 이후에 북한과 남한이 동시에 일본과 미국의 대립적 성향을 보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일 한미 관계가 이런 상태로 지속되거나 한일 간의 갈등이 더 악화될 때 한반도는 어떤 상황으로 갈 것인가? 제가 이미 청일전쟁 전후 상황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시기의 상황을 잘 이해하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상황으로 발전할 것인지도 짐작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1세기 오늘날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19세기의 역사가 참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도 조선 말기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870년부터 1905년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기까지 한반도와 주변국의 관계를 알아보면 대강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가 그 시기와 다른 점은 한반도에 지금은 두 개의 정권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일본이 있던 자리에 이번에는 미국이 일본과 함께 한다는 점입니다. 140여 년 전에 일본은 한반도의 불안을 잠재우고 그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세 번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무력으로 그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시도했고 세 번 모두 성공했습니다. 하나씩 보면 첫 번째는 조선의 문을 열기 위해서 6년여의 외교적 노력이 성공을 하지 못하자 군함 운요호를 동원해서 살인, 방화, 약탈을 저질렀습니다.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좀 적은 아주 사소한 분쟁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성공을 해서 조선과 수호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은 일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1894년의 청일전쟁이었습니다. 한반도 내부 정세를 제대로 컨트롤하지도 못하면서 일본의 적대적인 조선의 민씨 정권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의 선의를 묵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배경으로서 조선이 기대고 있던 청나라에 대해서 벌인 전쟁입니다. 전쟁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기자 놓치지 않고 전쟁을 벌였고 압도적인 힘을 과시하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절호의 기회는 바로 동학난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러일 전쟁이었습니다. 역시 한반도 스스로 내부 정세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러시아에 기울고 있던 고종의 정권을 일본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했고 1년 반 동안 처절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8만 명이 넘는 젊은 생명을 희생시킨 후에 러시아로부터 한반도의 영향력을 빼앗아왔고 결국은 한반도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삼아버렸습니다. 대한제국은 자치 권한을 상실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한반도는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해양 방향에서 자유, 민주,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국가인 일본과 그와 반대의 세계관을 가지고 대륙에 위치한 중국 또는 러시아의 힘이 부딪히는 면에 위치하는 지정학적 요충지가 분명합니다. 그 진실이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시기에 불꽃을 튀긴 것으로 드러났는데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내부가 혼란하고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면 어느 쪽이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 방식의 질서를 만들려는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일본에게는 불안정한 한반도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안보 위험을 느끼는 곳이 됩니다. 반면에 중국, 러시아 두 대륙 국가에게는 그들의 팽창 의지를 관철하고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하기 쉬운 대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잘 드러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는 스스로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면 양쪽 중에서 어느 진영이든지 이 땅에 대한 상대의 직접적인 손길을 맞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6.25도 그 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한반도는 스스로 안정되고 번영하면 어느 쪽 편이 되든지 그들에게 강한 힘을 보태줄 수 있습니다. 일본의 편에 서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검은 속셈을 무력하게 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가 되면 일본이 괴로움 이상으로 위기를 느끼게 되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한반도가 안정과 번영을 누린다는 것은 후자일 경우, 즉 대륙국가 편으로 가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은 자유민주와 시장경제 국가들과의 협력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9세기 말 1870년대 이후에 서구가 이 지역에까지 와서 통상을 하고 군사적 진출을 한 이래 일본의 보호국이 될 때까지 한반도는 스스로 질서 안정을 제대로 유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 상태가 심각해질 때는 중국이나 일본의 간섭을 받았고 세기의 전환기인 1890년대와 1900년대에는 러시아가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상황까지 갔던 것입니다. 한반도의 정권은 한 번도 일본에 우호적인 적이 없었고 위기 때는 중국 아니면 러시아의 힘에 기대려고 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임계점을 넘을 때 일본은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즉 군사적 액션이었는데 그 모두는 일본의 도발, 즉 선제 공격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일본의 적대적 자세를 보이는 정권이 남과 북 양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둘 다 중국에는 호감 또는 그 이상의 밀착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권입니다. 또 앞서 언급한 대로 반일은 자연스럽게 반미로 이어집니다. 북한은 스스로 국내 질서를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남한은 2016년 탄핵 사태 이래 지금까지 국내 질서가 안정되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국민의 삶의 질 역시 상대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은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면서 겹쳐서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한 미국은 중국의 포식자적인 행태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까지의 행동 방식을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미, 반일, 중국 편향으로 움직이는 한반도의 남과 북의 정권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인가 궁금합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역사에서는 일본은 그들의 의지를 양보하지 않고 군사력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21세기 초인 지금은 어떤 다른 판단을 할 것인지, 미중 무역전쟁을 해서 중국이 무력화되고 나면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가 그들의 이익에 저해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무시해도 될 정도인 것으로, 가벼운 것으로 간주하고 말 것인지, 즉 한반도에 불량 정권이 수립되고 대량 살상 무기로 자유세계를 위협하거나 약해진 중국과 함께 자국 국민을 노예 상태로 빠지게 하거나 아니면 러시아의 힘을 구하거나 할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해도 될 것인지, 만약에 미국과 일본이 그들의 의지를 양보하지 않는다면 그 액션이 일어날 임계점은 어디가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